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의 망나니는 주여정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 하도영도 문동은의 망나니라고 불러줘도 될 만큼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재준을 시멘트에 박아버렸고 신영준 대가리가 깨질 수 있게 정보를 흘렸죠. 오늘은 건설 대표 하도영이 전재준을 시멘트에 쳐박아버리기까지의 과정과 전재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바둑에서 흑돌이 유리한 것처럼 언제나 유리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왔던 하도영. 그는 제평건설 대표답게 집을 짓는 바둑이라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하도영 앞에 다른 의미로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문동은. 그녀는 집을 짓는 스포츠로서 바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남의 집을 빼앗고 부수는 스포츠로서 바둑을 좋아하죠. 문동은이 뺏고 싶어하는 집은 당연하게도 박연진. 문동은의 등장으로 박연진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하도영의 집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정말 학교폭력 가해자인지,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영은 파트 1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인지 파트 1 하도영 포스터에는 피해자들 집단과 같은 색인 하얀색 악마의 나팔꽃이 그려져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꽃이 아래로 향하고 있죠. 색은 악마의 나팔꽃 흰색이지만 방향은 가해자들 천사의 나팔꽃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는 피해자 문동은과 가해자 박연진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는 하도영을 표현한 거겠죠. 하지만 파트 2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도영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끝에 전재준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파트 2 선택의 시발점은 문동은의 집에서 마주친 박연진의 태도였을 겁니다. 박연진은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갔죠. 과거의 문동은 집에서도 성장한 문동은 집에서도 강현남의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전혀 배려가 없는 선을 넘는 행위이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하도영이 이런 박연진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장소가 바로 문동은의 집입니다. 하도영은 부서진 문과 신발을 신고 있는 박연진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죠. 이 연출은 하도영이라는 사람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해자 집단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대치하게 된 둘. 그런데 이 장면을 찍고 있는 CCTV가 있었습니다. 녹화되고 있다는 의미의 빨간 버튼이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이 CCTV 마치 신호등처럼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까지 있습니다. 신호등으로 해석하면 빨간불은 정지 신호죠. 박연진은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도영은 문동은한테 왜 그랬냐고 진실되게 물었죠. 하지만 박연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말을 내뱉고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오빠를 마주쳐서 실망한 건 나야. 먼저 갈 테니까 벌만큼 보고 와. 이 장면을 다 보고 있던 문동은은 박연진을 만나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모든 걸 자백하면 멈춘다고 말이죠.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 그럼 내 복수는 여기서 멈출 테니까. 하지만 박연진은 오히려 화를 내며 너를 상대할 고데기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빨간 신호에 멈췄어야 하는 박연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 악행을 선택했죠. 그렇게 하도영이 만들어준 멈출 기회를 박연진이 차버립니다. 그리고 넌 방금 네 남편이 준 마지막 기회도 날렸어. 자, 박연진이 나가고 문동은 집에 혼자 남게 된 하도영은 사진을 보다 예솔이가 무지개 안과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딸이 안과에 다니는 걸 숨길 이유가 없는데 굳이 남편한테 숨긴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하예솔 앞에 앉아있는 전재준을 보게 됩니다. 위화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무언가를 의미하듯 안과 사진과 전재준 사진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하도영은 박연진의 외도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전재준일 수 있다는 의심도 있었겠죠. 똑같은 담배를 태웠으니 말입니다. 하도영의 의심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집을 돌아보니 드레스룸에는 전재준의 편집샵, 시에스타의 백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죠. 흡사 바둑돌처럼 말입니다. 바둑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집에 남의 돌이 들어와 둘러싸고 있는 격입니다. 마치 자신을 이 판에서 빼내려는 듯이 말이죠. 이쯤 되니 하도영은 그동안 전재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실은 제가 숨겨놓은 애가 있거든요. 예솔이는 유머 감각이 있던데 누굴 닮은 건가? 하도영은 곧장 전재준 편집샵 시에스타로 달려갔죠. 대충 아무 옷이나 골라 피팅룸에 들어가 보니 피팅룸의 구조는 박연진이 했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심지어 아까 드레스룸에서 봤던 것처럼 파란색 백들이 줄줄이 놓아져 있었습니다. 바둑판으로 보면 여기가 전재준의 본진인 거죠. 이제 하도영은 자신을 판에서 빼내려고 하는 파란색 바둑돌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하예솔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처음에 하도영은 전재준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단지 전재준이
전재준이 거는 싸움판 자체에 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전재준은 계속 하해솔의 친부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도영이 폭발한 시점이 바로 추정호 사건이죠. 3명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아이들 사진을 찍어대던 변태 추정호. 전재준은 이 사진들 속에 하해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이 돌아서 피떡이 될 때까지 추정호를 팹니다. 하해솔 앞에서도 말이죠. 이 사건을 예솔이에게 직접 듣게 되는 하도영. 울지 말고 예솔아. 전재준 삼촌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예솔이의 아빠는 자기인데 정작 자기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전재준에게 아빠로서 역할을 뺏겼으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전재준은 추정호 합의서까지 본인 역량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예솔이의 아빠인 것처럼 말이죠. 네가 뭔데? 뭐냐고? 전재준이 무슨 자격으로 민사 형사를 나갈 건데? 이제 전재준은 본인 입으로 자신이 예솔이 친아빠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네. 내가 진짜 예솔이 아빠인 거.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선을 넘는 말. 더글로리 회차 중 처음으로 하도영이 폭력을 쓰죠. 실컷 패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좋으라고 빼준 거 아니야. 일자리가 아니라서 뺀 거지. 네, 자신의 집에 껴서는 안 되는 바둑돌. 전재준이 자꾸 끼려고 하니 빼낸 것이죠. 하지만 이 미친놈의 전재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하해솔이 전예솔이 된 것 마냥 행동하고 있었죠. 자신의 집에 하해솔의 방을 꾸미고 어린애들 기관지에 털이 좋지 않다는 소리에 루이의 털을 바짝 깎아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때 저는 전재준 미친놈이 루이 버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재준이 하도영에게 결정적인 선을 넘어버리죠. 예솔이의 엄마 박연진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걸고 하도영에게 이혼 후 예솔이의 친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난 이거 경찰에 안 넘길 테니까 당신은 이혼하고 친권 포기해. 전예솔이든 하예솔이든. 내내 참고 있던 하도영에게 불을 붙인 멘트였죠. 예솔이를 걸고 협박하는 전재준. 그리고 전재준의 목적이 예솔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하도영은 전재준의 목적이 예솔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단순히 무시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란 걸 인식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재준이 살아있으면 자신과 자신의 딸 하해솔에게 장애물이 될 테고 더군다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탓이라고 착각하는 딸 예솔이를 받기에 아빠 미안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그 어떤 것도 예솔이 잘못이 아니야. 하도영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예솔이는 자신이 전재준의 핏줄이란 걸 모르고 있죠. 아시다시피 전재준이 자신이 친아빠라고 밝히는 장면은 예솔이가 아닌 다른 집 아이였습니다. 만약 전재준이 예솔이에게 자신이 친아빠라고 밝히는 순간 예솔이의 하루는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하도영과 같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꾸밈없이 행복할 수는 없겠죠. 예솔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책감이 될 겁니다. 결말에서 하도영이 전재준을 살려두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도영은 전재준을 상대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을 겁니다. 기풍만 보고도 주여정이 문동훈의 스승이라는 걸 눈치챘으니까 말이죠. 전재준 이 양아치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딸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하도영이 딸 하해솔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파트 1에서부터 나의 비타민이라고 불렀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항상 두 팔 벌려 예솔이를 반겼죠. 박연진과 전재준이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가 예솔이란 걸 알게 된 어머니의 전화도 하도영은 일부러 받지 않고 한국을 떠나 영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예솔이에게 누군가가 친아빠 얘기를 거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한 겁니다. 한국을 떠나 영국을 선택함으로써 말이죠. 심지어 나라조차도 축구를 좋아하는 예솔이를 위해 배려했죠. 정말 나이스한 아빠입니다. 하도영이 전재준을 죽이는 과정에는 분명 문동훈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최혜정을 이용해 전재준의 눈을 멀게 할 거라는 사실을 전달했겠죠. 전재준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 하나만 아니었나 보죠. 문동훈 역시 전재준을 벌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동훈은 피해자 윤소희를 임시시킨 사람이 손명호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손명호에 대해 사지를 찢어 죽일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싼 죄. 허나 후에 윤소희를 임신시킨 사람이 전재준이란 게 밝혀졌죠. 손명호가 아니었어요. 전재준이었어요. 죽어도 싼 새끼. 문동훈은 죽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항상 소희 몫의 복수까지 생각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복수의 마침표가 전재준인 거죠. 하도영 입장에서 문동훈의 복수를 도울 기회이면서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 바로 전재준을 죽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하도영은 기꺼이 망나니가 되려는 주여정을 이해할 수 없었죠. 이해가 안 되는데 문동훈 씨를 아낀다면 멈추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하도영은 칼춤추는 주여정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동훈이 삼각김밥을 먹던 장소에서 똑같이 삼각김밥을 먹은 이유는 피해자 문동훈을 이해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같은 편에 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도영은 망나니가 되어 전재준을 벌했습니다. 문동훈을 이해해서, 그리고 자신과 예솔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도영이 전재준을 죽음으로 밀어넣은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재준은 시멘트에 떨어져 익사했죠. 아마 이 공사 현장은 재평건설이 주관하는 공사 현장일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 전재준은 하도영의 본진에서 먹힌 거죠.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말입니다. 문동훈이 벌하려던 전재준의 사지를 찢어 죽일지, 시멘트에 들어간 전재준이 후에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전재준의 최후를 보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예솔이 노트북을 물에 던지는 장면. 당시 예솔이는 노트북으로 두 색깔의 사과를 보려 했으나 정록색약으로 인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예솔이는 정록색약 증상을 보여주던 노트북을 물에 던져버렸죠. 물에 푹 잠긴 정록색약 노트북은 익사, 수명을 다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정록색약을 가진 전재준. 예솔이가 정록색약 증상을 보여주던 노트북을 물에 던져버린 게 어쩌면 예솔이의 친부 전재준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솔이가 던진 정록색약 노트북, 하도영이 던진 정록색약 전재준. 하씨 집안 손으로 둘 다 푹 잠겨 익사해버렸죠. 이상 오늘은 더 글로리 파트 2 하도영의 심리 변화에 따라 여러 복선들을 해석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저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 남은 더 글로리 복선 해석 역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글로리 파트 2 또 다른 복선 해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